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2년도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주의 기획조정과장님의 개회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부 R&D 합동 설명회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과 강주혜입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처음으로 이 부처 설명회에서 이렇게 식약처의 R&D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희에게도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D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등의 효과나 안전성 그리고 품질, 성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규제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등의 평가 기술 연구, 그리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기술 연구, 그리고 또 규제과학의 민간 인프라를 확산하기 위한 인재 양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이런 규제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 식약처의 R&D에 많은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식품약품안전처의 서지우 연구관님과 저희의 출연 사업을 맡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김기양 센터장님께서 함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늦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규제과학 연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의 기획조정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R&D 정책 방향 안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서지우 연구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서지우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의 서지우 연구관입니다. 먼저 정부 합동 설명에 이렇게 식약처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식의약품 안전기술 R&D 정책 방향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할 부분 중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이 식의약 안전기술의 개요 그리고 주요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식의약 안전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모든 도구,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을 규제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안전성 평가, 위해 평가, 시험 분석에 관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 예방, 위해 요인의 저감화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안전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주로 식품 첨가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가공품, 축산물 가공품 등을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등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한약제제, 의약외품 등,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그리고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 R&D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제품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타 부처의 R&D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식약처 R&D는 안전기준, 규격 등을 만들고요.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제품화를 지원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R&D입니다. 특히 허가부터 생산, 판매, 유통, 소비까지 R&D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R&D 결과에 따라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또한 그 신제품들의
빠른 시장 진입 등을 위해서 시행착오가 없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 식약처가 하고 있는 규제과학 분야의 R&D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식약처의 그 R&D 주요 내용은 주로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 규격을 마련하는 보존료, 식품 첨가물의 기준 등등 이러한 기준 규격을 마련하는 연구, 그리고 안전 기준이나 건강 영양 평가 및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위해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 품질 평가,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들을 개발하는 연구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시험 분석 기술들을 개발하고 선진화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촉발된 다양한 유통 소비 형태의 변화, 그리고 건강 안전 관심의 증가,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신소재 기술이 식의약품 개발, 생산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고요. 환경 오염 심화로 건강이나 식품 안전 위협을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대응 체계가 그 안전 기술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응 체계도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에 따라서 식약처가 설정한 R&D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의약 안전기술의 발전 방향입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안전기술을 고도화하는 것과 건강 중시하는 패턴에 따라서 생활 속의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의약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전기술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2016년 시행된 1차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종료하고 최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차 20년까지 시행된 식의약 안전기술 R&D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고, 규모와 환경에 집중되었던 1차와는 달리 정책의 질적 성과와 국민과 밀접한 정책으로 변화해내기 위해서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한 식의약 R&D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차 기본계획은 식의약품의 안전기술 진흥으로 안전한 식품, 의약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혁신 의료기기, 첨단 바이오 의약품 등 5건을 제품화 지원하고요. 그리고 식의약품 등 안전기술 확보로 국민 안심 수준을 64%에서 74%로 향상시킬 예정이며, 또한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수준을 84%에서 90%로 향상시키고, 기타 식의약 R&D 자원 공유 및 전문 인력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 기반의 식의약 스마트 안전관리 등 뉴노멀 시대에 안전기술을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생활 안전 강화 등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리고 신식품 산업 혁신 성장 지원 등 혁신 성장 지원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기 R&D 수행 체계 강화를 위해서 안전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21년 6월 15일 규제과학 발전 전략을 식약처는 수립하였고요. 이를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규제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바이오 헬스 혁신 기술 제품화 촉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비전 하에 4개의 추진 전략과 과제를 발굴했고요.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규제과학의 정립 및 확산입니다. 규제과학의 개념을 확립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거, 그리고 국가 R&D 파트너십을 강화, 국가 R&D의 기획 단계부터 기술 규제 정합성을 제고해서 국가 R&D의 성공률을 높이고 바이오 헬스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두 번째 전략과 세 번째 혁신 기술 기반 규제과학 고도화 연구 및 네 번째 규제 역량 강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과 전략에 따라서 22년 식약처 R&D의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규제과학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중점 투자 분야이고요. 이를 위해서 5개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지원 연구, 그리고 첨단 독성 평가 기술의 선제적인 확보를 위한 첨단 독성 평가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며, 세 번째로 R&D 기획 단계 기술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가 R&D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 기반의 규제 연구 고도화를 위해서 규제 연구 고도화 분야에도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과학 인재 양성 등 규제 역량 강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 속에 22년 식약처 R&D 편성 방향은 현재 4가지입니다. 다부처 협업 연구, 바이오 헬스 제품 성공률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지원 연구 강화 투자 확대, 그리고 규제과학 고도화나 규제과학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등을 투자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 자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R&D 파트너십 강화 분야입니다. 바이오 헬스 제품의 끝단의 인허가 단계 등의 제품화를 신속 지원하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서 치료 기회를 확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각 부처와 협업 규제과학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메신저 RNA 백신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업 연구가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등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건강기능식품 R&D 규제 대응 기술 개발 지원 연구 등이 식약처 중기부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부처 간의 다부처 협업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등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 및 백신 유통 사후 관리 기술 개발 연구 등에 투자할 예정이고요. 메신저 RNA 백신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에 18억, 독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에 37억, 그리고 감염병 백신의 유통 및 시판 후 안전 관리 기술 및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에 총 3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21년 5개 의약품 유효성 평가 경희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하여 4개 분야의 5개 대학을 선정하였고요. 21년 2학기부터 규제과학 학과를 신설하고 22년 1년 2학기부터 현재 규제과학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년 의약품 제조 품질 평가 분야, 첨단 용복합 의료기기 분야 등 3개 분야의 3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한국규제과학센터의 교육훈련 지원이나 규제과학 인재양성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학생들의 취업 지원, 성과 확산, 국제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로 빅데이터 등 혁신 미래 기술 수요 기반의 규제과학 연구 강화를 위해서 출연 연구 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의료 제품 평가 기반의 74.5억입니다. 전년 대비 45%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 내용으로는 국가 필수 의약품의 제조 생산 연구, 환자 중심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로 스마트 포장 안전 기술 개발, 부정 불량식품의 스마트 감시 시스템, 판별 기술 고도화법 개발 등에 5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독성 평가 기술 분야로서 오가노이드 등 미래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독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2년 식약처 식의약 R&D의 연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우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2년도 식약처 출연 연구 사업 안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 R&D 센터 김기양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학 R&D 센터 김기향 센터장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식약처의 출원 연구 개발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의학 R&D 출원 연구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2년도 식약처의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2022년도 식약 R&D 계속 과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약 R&D 출원 연구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의 경우 총 12개 사업에 493억 원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51.6% 증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 중에 2022년 신규 사업으로는 감염병 대응 혁신 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95억 원과 첨단 독성 평가 기술 기반 구축 2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출원 연구 개발 사업의 세부 사업별 구성을 보시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농축수산,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 사업이 있고,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 안전기술 선진화, 민간 시계 안전기술 촉진 지원, 규제과 인재 양성,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사업 예산 기준으로는 감염병 대응 혁신 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가 95억 원,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가 83억 원 규모,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74.5억 원 규모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감염병 대응 혁신 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 개발 및 현재 보급 중인 백신의 안전한 유통 기술 및 부작용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22년 집행 계획은 신규 예산이 95억 원 규모가 되겠고, 내역 사업별로는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 연구 18억 원, mRNA 백신 등의 독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가 37억 원,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완전관리 기술 선진화가 15억 원,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가 15억 원, 감염병 예방 물품 안전관리가 1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mRNA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의 표준품 개발, 면역원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제조 공정 중 품질 관리 평가법 개발로서 신규 과제 5개를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당 연간 2에서 6억 원 이내 총 1에서 3년 이내 지원 계획입니다. mRNA 백신 등의 독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생체의 분포나 면역 동성, 새로운 지질체 등 mRNA 백신의 독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 신규 과제 1개 지원 예정으로 과제 연간 37억 원 이내로 총 4년 이내 지원 계획입니다.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완전관리 기술 선진화는 백신의 품질 및 유통 정보 등 체계적인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시판 후 과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 신규 과제 4개를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당 연간 3에서 4억 원 이내로 총 4년 이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사용되는 백신 표주품 제공 확립 연구, 품질 관리 평가 기술 연구, 면역 반응 평가 연구, 항원관 간섭 현장 검증법 구축 연구가 되겠고, 신규 과제 5개 지원 예정으로 과제당 연간 2에서 5억 원 이내 총 4년 이내 지원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 물품 안전 관리는 감염원으로부터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개인 보호 물품의 신속한 생산 보급에 필요한 효력 평가 등 안전 품질 관리 기술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신규 과제 1개 지원 예정으로 연간 10억 원 이내 총 2년 이내 지원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mRNA 백신의 면역 반응 평가법 등을 마련해서 제품 개발 및 평가에 활용코자 합니다. mRNA 백신 등의 독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 선진화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규제기관 등이 품질관리 정보, 시험검사 결과 및 유통 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데 활용코자 합니다.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는 국산 필수 백신의 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물품 안전관리는 마스크 효력 평가, 시험 방법 및 품질 관리의 표준화 등을 통해서 인허가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첨단 독성 평가 기술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 목적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기반한 첨단 독성 평가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규제과학의 선제적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2022년 집행계획은 신규 예산이 20억 원 규모가 되겠고 내역사업별로는 독성평가 신기술 개발 기반 연구 10억 원,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1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성평가 신기술 개발 기반 연구는 간장,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한 정확한 독성 예측 및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한 독성 평가 모델 개발을 통한 신기술 기반 평가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신규 과제 1개 지원 예정으로 10억 원 이내에 총 4년 이내 지원 예정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은 차세대 ICH 의약품 심혈관계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규 과제 3개 지원 예정으로서 과제당 연간 2.5억에서 5억 원 이내 총 3년 이내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독성 평가 신기술 개발 기반 연구는 인체의 유사도 높은 모델을 통한 인체 독성 예측도를 향상하고 신약 개발 시 신속하고 높은 인체 독성 예측을 통한 비용과 시간을 저감하고 표준화된 독성 평가용 오가노이드 모델 개발을 통해서 산학연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첨단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은 국제적으로 심혈관계 안전성 양립 평가 기술의 선진화에 따라서 국내 선진화된 평가법 확립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규제 대상 제품 분야의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바이오 헬스 분야 대학교 등을 지정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집행 계획은 50억 원 규모가 되겠고 이 중 신규가 1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별로 보시면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은 5억 원 규모,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은 신규로 10억 원이 있습니다. 규제과 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는 2월 22일까지 과제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은
신진 연구자 대상의 바이오 헬스 제품의 신속한 공급 및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규제과학 석박사 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신규 과제는 한 개 지원 예정으로 연간 5억 원 이내 총 4년 이내 지원 예정입니다.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은 현장 전문가 대상 바이오 헬스 제품의 신속한 공급 및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규제과학 석박사 인력 양성 기초 기반 연구 지원으로 신규 과제 2개 지원 예정으로 연간 5억 원 이내 총 4년 이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규제과학 인력 양성을 통해서 규제과학의 저변을 넓히고 안전한 식약품의 제품화 촉진과 국민 치료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차세대 신기술을 이용해서 생산, 유통, 소비 단계 및 수입 단계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집행 계획은 58억 규모가 되겠고 이 중 신규는 4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별로는 신규 사업 지원은 생산 유통 단계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에 40억 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유통 단계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차세대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유통, 소비 단계 및 수입 단계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기술을 개발코자 합니다. 신규 과제 6개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당 연간 3억에서 10억 원 이내 총 3에서 7년 이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신규 지원 대상 과제 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는 생산, 유통, 소비, 수입 각 단계별로 차세대 신기술을 융합해서 식품 안전관리에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식품업체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기술 제공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따른 국민 신뢰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5번째로는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의료제품 안전관리 분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기반 연구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감염원으로부터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안전 품질 관리 기술 연구를 지원코자 합니다. 2022년 집행 계획은 74.5억 원 규모이고 이 중 신규 예산은 42.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별로 보시면 RWD, RWE 도입 활용 기반 연구가 신규로 5억 원, 첨단의약품 평가 기술 개발 연구가 16억 원이고 필수약품 혁신 평가 기술 지원 연구가 10억 원,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업 10억 원, 다부처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다부처 사업의 경우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WD, RWE 도입 활용 기반 연구는 빅데이터 규제 방안 및 빅데이터 의약품 안전관리 기술 연구로서 신규 과제 1개 지원 예정이고 5억 원 이내 총 2년 이내 지원이 되겠습니다. 첨단 의약품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분야의 차세대 신기술 도입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기반 연구 지원으로 신규 과제 5개 지원 예정으로 연간 2에서 5억 원 이내 총 3에서 5년 이내 지원이 되겠습니다. 필수약품 혁신 평가 기술 지원 연구는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의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적정 공급이 어려운 국가 필수 의약품 생산 품질의 기술 분석 및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과제 1개 지원 예정으로 연간 10억 원 이내 총 5년 이내 지원되겠습니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로 신규 과제로 3개를 지원코자 합니다. 과제당 연간 2.5억에서 4억 원 이내, 총 3에서 4년 이내 지원코자 합니다. 다부처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은 ICT 의료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긴급한 의료 요구 현장에 투입하여 병원과 동일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시스템 개발 지원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신규 과제로 1개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당 연간 1.5억에서 3억 원 이내, 총 5년 이내 지원할 예정인데요. 22년 기준으로 1.5억이 되겠고 그 이후로 3억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RWD, RWE 도입 활용 기반 연구는 실제 의료 현장 데이터 기반 실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사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첨단 의약품 평가 기술 개발 연구는 차세대 의료제품 품질 관리 체계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필수 의약품 혁신 평가 기술 지원 연구는 국내 자급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견인코자 합니다. 다부처 사업인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은 5G 등 ICT 의료 분야 접목을 통해서 긴급 재난재해 대응과 의료 소외 지역의 보건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2년도 식약 R&D 계속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계속 과제는 총 194.2억 원 규모를 지원하게 됩니다. 식품 등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식품 등 기준규격 시험법 국제조합 및 선도, 식품 등 안전성 평가 기술 첨단화, 소비자 중심 생활 속 안전 강화, 신식품 산업 혁신 성장 지원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1998년부터 해서 계속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22년도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7.6억 원 규모가 되겠고 내역 사업별로는 식품위생안전관리가 2억 원, 위해평가 기반 연구가 5.6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심사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안심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부터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기준으로 계속과제에 지원되는 예산은 19억 원 규모가 되겠고 내역 사업별로는 의약품 안전관리 6억 원, 생물학적 제재,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 7억 원,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6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선진화, 제품화 지원 및 국민보건 향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2년부터 해서 계속 사업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2022년에 계속되는 사업비 규모는 83억 원 규모가 되겠고 이 중에 신규 과제는 미래 의료 환경 등 의료기기 평가 기술 개발 사업 쪽에 1억 원 규모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신규 과제 한 개로 2년 이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역 사업별로는 계속 과제인 경우는 심사평가 과학화 연구에 5.5억 원 규모가 있겠고요. 미래 의료 환경 대응 의료기기 평가 기술 개발 사업 13억 약 규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에 6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평가 기술 확보 및 활용 확산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및 규제 과학의 고도화, 국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평가 기술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99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고 22년 계속까지 지원하는 예산은 약 2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별로는 독성물질 국가관리 연구가 25억 원, 담배 유해 성분 평가 기반 구축 연구가 3.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축수산물의 과학적 위해 평가 및 검사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물 독소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계속과제 지원 예산은 35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그중에 내역사업별로 농축산물 안전관리 선진화가 3억 원, 해양생물 독소 안전관리 구축이 3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안전기술 선진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안전평가 기반 기술을 개발해서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을 통해서 민간의 식이 안전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2년 계속과제 지원 예산은 2억 원 규모가 되겠고 식의약품 민간 적용 기반 기술 연구 쪽에 지원이 됩니다. 민간 식의 안전기술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국내 융복화학 의료 제품의 안전기술 혁신 및 글로벌 규제와 환경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간 연구 협력 체계를 통한 민간 주도 식의약 안전기술을 발굴 촉진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가 되겠고 22년 기준으로 지원 예산 규모는 19.4억 규모이고 현장 중심 식의약 R&D 인프라 조성 사업 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신규 사업 쪽에서 안내를 드려서 그것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도 앞에서 설명을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도 앞서 설명을 드려서 그것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진 일정 및 신청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 지원 사업 연간 추진 일정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고가 나갈 예정인 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업과 그리고 감염병 대응 혁신 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그리고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 일부 과제에 대해서 2월 중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 되겠고요. 5G 다부처로 진행하고 있는 5G 기반 이동형 유연 유료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원하는 과제로서 아직 그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규제과 인재 양성은 3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 2월 2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요건이 되겠는데요. 연구기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한번 참조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사업 공고를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간연구 책임자의 자격 요건이 되겠고 이것도 사업 공고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제한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 공고 시에도 명확하게 그 제시를 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구성 요건이 되겠습니다. 각 과제 그 제안 요청서에
정한 과제 구성 요건들을 충족하셔야지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하나 연구개발 과제 내에 연구개발 기관이 중복해서 주관 공동 위탁은 참여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약처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하셔서 연구과제, 사업공고, 과제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신청 전에 확인하실 사항은 그 연구 책임자나 참여 연구원께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고 업데이트 해주셔야만 하시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고, 두 번째로 연구 책임자가 연구개발 계획서나 그런 서류들을 필참을 올려주시고, 주간 연구개발 기관장의 승인한 공문과 더불어 제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가 이제 보여지는 곳이 시약처 연구관리 시스템이 되겠고요. 왼쪽에 측면에 보시면 연구과제라고 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과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약처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보시면 추진 근거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시약처의 전문기관으로 그 작년 3월에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 한번 소개드리고자 하고요. 추진 체계를 간략하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획조정관께서 연구개발 사업 총괄 조정하고, 소비자 위해 예방국에서 법령 및 시행계획을 운영하시고, 전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에서 사업 기획부터 해서 관리까지 모든 걸 집행하시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위탁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그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약처 R&D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부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가 조금 전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쪽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붙잡동 설명회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일정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부처별 발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각 부처별 발표 일자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종료 후 각 부처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조달 연계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사회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한 성과가 막상 실제 집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장 동력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한 성과가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하는 공공조달 연계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혁신 성장 동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경우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렇게 신시장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분야 간 융합을 돕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 문제 해결처럼 공공성은 높지만 시장성은 낮아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초기 시장을 마련하고 판로를 지원하고자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세울 수 있도록 돕죠. 외국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죠. 유럽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사업화를 돕기 위해 P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CP란 공공구매를 활용해 상업화 전에 조달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혁신물자를 공공조달하는 PPI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정부기관이 최초 구매자 역할을 통해 상용화를 돕는 테스트베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기관 간 협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공공조달 협의의 원활한 지원도 필요하죠. 다음은 예산 집행 절차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출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협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과제를 공고합니다. 공고안을 확정하고 RFP 내용을 공고하지요. 기술 성숙도 등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 과제를 선정합니다. 평가위원회와 전담기관이 조달청과 수요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품질과 수요처의 요구 규격 등을 중심으로 최종 평가를 진행합니다. 조달청 구매를 통해 공공서비스 기관 현장 적용을 실시하고 우수 조달 품목을 등록하고 추진합니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꿈꾸는 국민 행복과 안전을 실현합니다.